오늘은 LNF를 급락시킨 신주 인수권 부사채, 여기에 대해서 한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5년 8월 28일 LNF가 장중 12.33%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을 발생을 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2차전지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 7월부터 8월 사이에 조금 올라와서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았고 추세가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LNF의 하락이 또다시 마음에, 가슴 한켠에 상처를 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를 살펴보면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LNF가 상반기 부채 비율이 460% 상승하면서 유동 비율은 50%대까지 떨어졌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LNF의 하락을 부채 비율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떠돌았는데, 사실 이 기사는 지난 6월 29일에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가 벌써 2번, 3번 반복되면서 오히려 주가 하락을 조금 부추긴 느낌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LNF의 오늘 진짜 하락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행사가액 발행 결정이 어제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에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 여기에 대해서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전환사채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이 전환사채에 대한 개념을 좀 어느 정도 듣고 이해하셨다면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경우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전환사채도 그렇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그렇고 뒤에 사채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채라는 게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주식에서의 사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는 의미로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라고 하고, 채권이라는 건 결국 기업들이 돈을 빌리려고 찍는 증서이죠. 그래서 돈을 누구에게 빌리겠습니까? 투자자들에게 빌리고, 투자자들에게 빌린 만큼 그 증서를 줍니다. 약속의 어떻게 보면 계약 증서인 거죠. 그리고 그 증서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이자를 주게 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전환사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환사채는 이름에서도 그대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권리가 있고, 또한 이 전환사채를 갖고 간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은 언젠가는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만큼 그 기간 동안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꼬박꼬박 줘야 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고, 거기서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전환사채의 경우는 이자를 만기까지 지급을 하지만 중간에 이 투자자가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지금 주가가 과거에 내가 이 채권을 받았던 것보다 더 높아져 있다.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에서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이자를 좀 적게 줍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이 보통 평균적으로 이자율이 10%가량 정도라고 할 경우, 전환사채나 이러한 옵션이 있는 채권들은 3%에서 한 5% 정도로 낮은 이자를 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 전환사채에 대한 개념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경우는 이 문장에서 그대로 전환사채를 지우고 신주 인수권이란 단어만 넣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은 사채이고요, 회사가 발행한 사채이고, 신주 인수권 투자자에게, 소위 돈을 빌려준 투자자에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주면서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아니라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줍니다. 그리고 역시 신주 인수권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는 낫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 부사채랑 똑같은 거냐? 차이가 없냐? 차이는 바로 뭐냐면 제가 방금 했던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자, 전환사채의 경우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대로 만기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줄 수도 있지만, 처음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간 대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투자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이자를 받는 것보다 현재 주가가 발행을 했던 시점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나는 주식으로 바꿀래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세 차익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은 소멸이 됩니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경우는 처음부터 발행할 때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경우는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만기까지 채권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01년에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자, 돈이 필요해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주가는 2만 원이었는데, 자, 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10,000원으로 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주가 대비해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이 좀 낮기 때문인데요. 자, 주가가 2만 원이었는데 행사 가격은 10,000원인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03년에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행사 가격이 10,000원이기 때문에 나 그러면 행사 가격 그대로 권한을 누릴래. 자, 나는 채권은 일단은 만기까지는 이자를 꾸준하게 받을 거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를 10,000원에 나는 받을래. 자, 10,000원의 주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현재 주가는 3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 주가가 2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0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행사 가격이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 대비 15,000원 시세 차익을 거둘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주가가 7,000원으로 떨어진다. 자, 근데 행사 가격이 10,000원이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요런 개념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라고 보면 되고, 다시 한눈에 정리를 해보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동일하게 기업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는 대신에 투자자들에게 주는 증서인데, 이 증서를 갖고 있으면 만기까지 투자자들은 이자를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전환사채의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채권이 소멸한다라는 점이 있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과 채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채권은 만기까지 이자를 받게 되고 중간에 신주인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LNF라는 종목의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7월 28일 기준으로 구주주 기준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7월 28일 전에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기존 주주로서 주주 명부에 올라갔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행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우선권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산 사람들,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우선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각 증권사에 청약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 우선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마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제 8월 27일자 기준으로 행사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가격이 얼마인지 이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52,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52,000원인데 52,000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받은 사람들, 소위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나중에 행사 가격을 50,000원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까지 LNF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79,500원입니다. 자, 79,500원에 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저 50,000원에 주식 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팔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런 날에 매도가 쏟아지면서 실망감에 의한 차익 실현, 조만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서 팔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던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구주주들 7월 28일 전까지 7월 28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채권도 채권 나름대로 보유하면서 만기까지 이자를 보니까 3%더라고요. 3%를 이자를 꾸준하게 받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5만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행사가액을 받았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 5만원의 주식을 인수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내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청약일 기준으로 구주주 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올라갔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청약일 기준으로 우선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청약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요때 이제 물량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9월 4일에서 9월 5일에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어쨌든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해서 청약 공모를 하게 되면 채권의 경우 한 주당 10,000원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69,700원인데 69,700원 한 주와 한 주당 채권을 10,000원에 이제 살 수 있는 시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의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받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채권을 받았을 때 10월 9일부터는 채권도 매도할 수 있고, 신주 인수권은 또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내가 이 LNF라는 종목이 자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지 올라갈 것 같은지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떨어질 것 같다면 행사가액 5만원이 어떻게 보면 이 신주 인수권을 받는 거에 대한 전혀 메리트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LNF가 사실 2년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행사가액 5만원 대비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당연히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LNF가 급락을 했는데 이 와중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어떤 개념인지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라는 건 행사를 해도 채권이 살아있다라는 점, 특히 요즘 시중 금리 대비 3% 금리 나쁘지 않은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신주 인수권이라든지 전환사채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서 팔고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도 또 재테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신주 인수권 부사채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